자,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어젯밤에 라이브 방송을 좀 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때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 이제 보신 분들은 어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제 여기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였고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뭐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성과라면은 인제 여기서 인제 이렇게 밀려서 끝나는 거랑 이렇게 올라서 끝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잘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서 이 정도로 끝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오시면은 그 채널 라이브 항목에 어제 녹화된 거 있으니까 앞으로 인제 주가 분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 나눈 거 보시기 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자, 요거 인제 QR 코드고요. 어 제 카톡 QR 코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선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이 사계절이 있는데 이제 실적 장세 그다음에 뭐 이제 금융 장세, 자 금융 장세, 그다음이 실적 장세, 그다음에 이제 역금융 장세, 다음은 이제 역실적 장세. 그리고 다시 인제 또 금융 장세 이렇게 인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역금융 장세는 인제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이었고 이 역실적 장세는 지난 22 년에 그 살짝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은 인제 금융 장세. 근데 인제 이 역실적 장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서로 인제 좀 의견들이 많이 갈렸어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인제 침체가 올 것이다, 이 역실적 장세 때문에. 근데 이 역실적 장세는 이미 인제 겪었어요. 예, 여기서 22 년에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와 금리 인상인 역금융 장세와 같이 그냥 겪었어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인제 금리 동결이 이게 일종의 인제 금융 장세가 된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실적 장세가 바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인제 과거의 주식을 인제 오랫동안 이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인제 주식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 과거에 많이 주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음. 자, 근데 인제 그런 장세가 지금 미리 굉장히 빨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음. 어 인제 금융 장세 다음이 인제 실적 장세인데 아직 금리 인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금리 동결 조치, 그리고 인제 올해 인제 금리 인하가 있을 건데 그것이 미리미리 막 실적도 그렇고 막 미리미리 막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이제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기업들 인제 빅테크 다음으로 인제 기업들의 인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이 인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그다음에 팔란티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작년부터 인제 뭐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인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인제 저기 침체장. 예. 근데 올해 인제 아직까지도 '언제나 실적이 나빠지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인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가 그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실적 쇼크를 맞았었거든요. 어 그리고 인제 메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역실적 장세는 이미 겪었고 이제 금리 동결로 실적 금리 동결로 금융 장세를 겪었고 지금 실적 장세를 벌써 펼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을 바탕으로 막 주가를 밀어올리는 실적 장세. 그러면 인제 그 실적 장세 다음은 뭐가 나오냐? 다시 인제 역금융 장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금융 장세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역금융 장세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엄청나게 지금 기업들이 특히 인제 IT 기업들, AI 기업들의 지금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인제 ARM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 AI 기업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로블록스 같은 이런 게임주 이런 주식들도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 인제 평가를 해 보자면은 실적들이 좋았다. 네. 실적이 나빠지면 어쩌나. 근데 인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교과서적인 사 계절을 그대로 인제 겪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인제 상황을 겪고 있고 인제 이 다음에 인제 그러니까 지금 역실적 장세를 겪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인제 이게 만약에 터널이 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 인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이 터널을 인제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이 터널을 인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암흑 터널이죠. 예. 이 암흑 터널인데 다시 인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미를 보여주면서 인제 이 터널의 끝을 빠져나가다 인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지금 이런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이 조정 구간이다. 저는 테슬라를 뭐 이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무조건 믿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일을 잘해서 그리고 인제 시대도 좀 좋아져야겠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일을 잘하고 시대가 좋아져서 다시 실적을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면 주가는 뭐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런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한계에 딱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못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 개선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요번에 우리가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고 나서 느꼈겠지만 어떤 단순한 기대감 가지고는 갈 수가 없고 사이버 트럭 출시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모델 3 나오고 모델 Y 나올 때도 그랬었는데 그 모델 3와 Y가 출시가 된 거 자체로 인제 주가가 움직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근데 인제 생산량 증대와 판매량 증대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개선시키는 재무제표상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테슬라의 미래는 사실 간단히 보면은 테슬라가 일을 잘해서 또 시대가 좀 좋아지고 또 금리도 인하하고 또 자동차가 좀 전기차가 또 잘 팔리고 또 테슬라가 또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해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테슬라를 믿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주식의 추세가 있듯이 테슬라가 일하는 이 추세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다 나오죠. 그 지금 뭐 추세에서 뻔할 뻔짜인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휴대폰 시대에도 이제 겪어봤지만, 그러니까 LCD TV, LED TV 나왔을 때도 겪어봤지만 처음에는 비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부품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42인치 뭐 LED TV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막 한 뭐 200만 원 막 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싸졌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이 배터리가 비싼데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 배터리 데이 때 뭐 실리콘인가 뭐 기반해서 이제 어떤 이제 4680 배터리 해가지고 배터리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 생산 공정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배터리 가격을 굉장히 낮추겠다. 그것의 혁신을 이루었다면 아마 다른 차들과 지금 엄청난 차별을 이뤘겠죠. 이 배터리 단가가 뭐 현대차가 뭐 100이라면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공정과 뭐 이렇게 기술 공정 혁신을 통해서 다른 데는 이 정도 이제 배터리를 쓰는데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뭐 50%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진은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마진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동안 이런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했던 것이 아니고 가격, 그러니까 기술 혁신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기차의 이제 가격 상승, 전기차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기술 혁신 플러스 전기차의 가격 상승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왜 마진이 안 좋냐면 자동차 가격을 내리니까 고스란히 마진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 떨어졌다기보다도 이제 기저효과예요. 이제 과거의 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마진이었어요.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무슨 전기차 이런 전기차를 파는데 뭐 35%인가? 이거는 무슨 뭐 식당 같은 데나 그런 마진을 쓴 거지. 근데 그거 대비 지금 뭐 16%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마진이 안 좋다 이러는데, 자동차에서 마진이 16%,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이건 막 내구재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던 이제 시장에 우리가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테슬라는 뭐 다른 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고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 그 원가가 한 50%밖에 안 된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대비해서 막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막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을 막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뭐 뻔할 뻔짜인 추세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이제 모든 이런 배터리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배터리 팩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바닥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예. 과거에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터리백 가격이. 근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근데 지금 뭐 테슬라 말대로 뭐 공정 혁신을 하고 뭐 기가 텍사스에서 그런 공정 혁신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차량 가격 변동이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 자체의 기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마진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런 마진 개선을 통해서 재무제표상에 그 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많이 올라가도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멈추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유동 이렇게 이런 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은 좀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이 산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서프라이즈를 내주면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이게 올라갈 것인가. 그게 좀 이제 지금 예측이 좀 잘 안 되죠. 역시 이제 회사 말대로 올해 좀 힘들 거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생산량 예측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이제 딜리버리를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보고 이제 추측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50만 대 뭐 부근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좀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올해 이제 200만 대 정도만 팔아도 잘 판 거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펼쳐질 이 장을 보면은 로켓 같은 상승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횡보장에서 벗어나려면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을 재무제표상에 보여주고 이 숫자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역시 이제 기술 혁신을 보여줘야겠죠. 뭐 로봇 같은 거는 이제 뭐 소량이라도 좀 출시를 한다던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이제 생산을 뭐 아주 잘 늘린다거나.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의 마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델 3는 마진이 뭐 한 대 팔 때 얼마 난다 뭐 대충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 F150 라이트닝 전기차 전기 픽업 트럭이 이걸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지금 올해 나오는 사이버 트럭들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마진이 좀 많이 남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 2, 3월에 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뭐 손실 보면서 그러니까 장사꾼이 뭐 손해 보면서 팔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다 그렇진 않죠. 많은 그 레거시 기업들이 이 전기차를 팔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있다. 뭐 GM 같은데 뭐 허머 EV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손실을 감수하고도 막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엔진 달린 차를 팔면은 예. 자, 고객층은 이제 일정하게 있고 엔진 달린 차를 팔면은 마진이 많이 남는데 여기 있는 일정한 고객들이 이 엔진 달린 차를 사지 않고 이걸 사버린다. 대신에 엔진 달린 차보다 전기 픽업 트럭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손실이에요. 예, 더블로 손실이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자, 처음으로 11선에 걸치게 됐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하락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11선을 터치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11선을 이제 만나게 됐고, 이제 과거에도 이제 11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좀 해냈죠. 11선 돌파했다고 뭐 다가 아니고 일단은 첫 발을 띄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가느냐 다시 밀리느냐 이제 그런 어떤 또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11선을 터치도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하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아마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쪽 아래쪽 방향을 이제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전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